아니 실수령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으면은 이게 적게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많이 받는 걸까요? 그래서 직장인들 실제 소득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통계 기반으로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보면요, 누구나 다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은요, 다릅니다. 실수령액 월 300만 원을 달성하려면요, 필요한 세전 연봉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300만 원에서 공제액들을 좀 역산해 볼 수가 있겠죠. 세전 연봉 4천만 원이라 그러면요, 실제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 장기요양보험 떼고요, 고용보험 떼고요, 소득세 떼고 지방소득세 떼고, 그러다 보면 총 공제액을 떼고 나면 실수령이 연봉 4천이라 그래도 300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80? 얼마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세전 연봉 4,100만 원일 때는요, 그럼 월급여로 따지면은 12분의 1로 나누면 34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그런데도 실수령이 3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럼 4,200만 원까지 올려볼까요? 4,200이면 세전 월급여가 350만 원이고요. 그랬을 때 299만 2,490원으로 300만 원이 좀 간당간당한 수준이죠. 이거는 1인 가구이고 비과세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공제액이 개인 조건별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한 4,200 정도 어간해서 여러분들이 실수령 300만 원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연봉이 4,200만 원은 돼야지 월 3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취업하고 나면은 연봉 계약을 딱 처음에 연봉을 써 있잖아요, 거기 공고에. 그럼 그거 12개월로 나눠서 생각해서 받아보면은 좀 실망한다는 거죠. 이게 달성하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한번 표를 보면요, 그 임금 근로자 관련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2023년이 마무리가 돼야지 2024년에 취합해서 데이터를 가진 것이 2025년에 나온 바로 요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2023년 전체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요, 363만 원이었어요. 근데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하게 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소득자는 27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평균으로 보면은 뭐 연봉 10억, 100억 받는 사람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왜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단순 산술적으로 좀 보면은 전체 중위소득, 그 30대 중위소득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비례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위소득이 평균 소득의 76.5%였는데 요거를 30대에 좀 적용을 해보면요, 30대 평균이 295만 원 수준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대 평균 소득이 386만 원이라는 거는 소득 상위 그룹에 속한 30대들이 평균을 높이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는 386만 원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한 300만 원 수준이면은 가운데 값에 유치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또 어때요? 나이가 3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은 나이도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40대로 갈수록, 우리 아까 다시 표를 보면은 40대로 갈수록 확실히 급여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0대 갓 시작했는데 300만 원이다? 20대는 어때요? 20대는 평균으로 봐도 300이 안 돼요. 20대인데 내가 300을 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SNS에서 봤을 때는 무슨,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걸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50%를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명 있으면 50명보다 더 잘 번다는 얘기죠. 실수령 300이라는 거는 30대가 됐다 그래서 자동으로 달성되는 게 아니고요. 300을 달성을 했다는 거는 내 30대 연령대 내에서도 소득 상위 50% 이내에 진입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실수령 월 300은 중위값으로 따지든 뭘로 하든 30대 중반이 넘어야 됩니다. 초반에 도달한 사람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중산층에 진입을 하냐?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맨날 우리가 아크로 리버파크나 아니면은 원베일리나 압구정 현대나 이런 것만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모에 빠지게 돼요. 근데 실제 살만한 집들은요, 지금 싸요. 싸다 그러면 욕먹으려나? 근데 진짜 싸요. 그거에 비하면. 가격은 상대적이니까요. 그럼 그거를 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중산층에 진입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결혼이에요. 실수령 300인 부부면 50% 이상이죠.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구 소득 600만 원은 상위층이에요. 우리가 20%씩 해가지고 5분위로 나눈단 말이에요. 하위 20%, 상위 20%. 그렇게 하면은 5단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실수령 600이면요. 상위 가구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세대주 혼자서 연봉 1억인 거랑 합산 600이랑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돈만 따져보면은 결혼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돈만 많이 안 쓰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아놓은 자산을 결혼식에다 때려 박는 선택. 그 결혼식에다 때려 박는 건 누구 돈을 불려주는 거예요? 호텔과 그 스드메 하는 분들. 저 드레스 하는 그 사장님이랑도 친분이 있는데 여튼 근데 거기다 돈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 지금까지 모아온 자산을 거기에다가만 안 넣으면 결혼은 무조건 이득이에요. 왜? 가구 소득이 우리가 어퍼 미들 클래스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니까. 실제로는 외벌이 연봉 1억 세대랑 비슷한 수준의 저축 여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어떤 상대적인 계산을 안 하더라도 단순 합산을 해봐도 실수령 300이면은 연봉 얼마라 그랬어요? 4천에서 4,500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둘이 단순 합산해도 연봉 8천에서 9천 사이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체 가구 평균을 압살해 버린단 말이에요. 결혼만 했는데. 그럼 이게 20% 했을 때 5분위로 했을 때 이 정도 가구면 어디에 들어가냐? 5분위가 최상위 가구, 상위 20%고 바로 그 아래 4분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수령 월 300만 원일 때는 어때요? 평균보다 좀 낮은데 그냥 평균 값으로 봤을 때는 중위 값으로 따져야 가운데인 것 같고 막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결혼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상위 중산층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소득을 올리는 1분위 가구, 그러니까 하위 20% 연소득이 얼마예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8천, 9천만 원의 가구 소득은요, 중산층에서도 상위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0대 때, 20대 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재테크에 뭐야? 아니에요. 정신 멀쩡한 사람이랑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쫓으려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안에 쇼부가 난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람과 만나가지고요. 이제 30대를 벗어나. 저는 이제 40대니까 30대인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남자든 여자든 연비가 안 좋은 사람이랑 만나지 말란 얘기예요. 남자 중에서도요. 헛돈 쓰는 애들이 있어요. 여자 중에도 있어요. 남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들 헛돈 많이 쓰죠. 여자애들도 많이 써요. 그것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면 30대의 격차를 40대, 50대에는 진짜 따라잡기 어려워져요. 그 결혼 잘한 집이랑 못한 집이요. 대리쯤 때는 몰라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는 소비 성향이 높은 애들이 사진 더 좋은 거 많이 올라오죠. 근데 나중에 차부장 달잖아요. 40대 되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넘사벽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요. 근로자의 생애소득은요. 이렇게 산봉우리를 그리게 돼요. 20대와 30대에 걸쳐서 20대 때 벌던 거랑 30대 때는 특히나 한 해 여러분들이 버는 돈이 달라져요. 30살 때 보면요. 40대에 골프 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랬지? 막 위대해 보여. 근데 여러분들이 31살 되고 2살 되고 33살 되고 4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40대에 정점을 찍고 50대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2023년 통계에서도 40대 평균 월소득이 평균이에요. 평균값으로 따졌을 때 이거는 평균값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추세를 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40대 월 평균 소득이 451만 원입니다. 전 연령대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연령대별 평균 소득 다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앞에는 2022년 데이터고 20대에 263만 원, 30대 때 386, 40대 때 451만 원, 50대 때 429만 원. 이때 여러분들이 소비도 같이 올라옵니다. 자녀 교육비, 주담대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기대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40대는요. 소득과 지출이 모두 정점을 찍는 어떤 개인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죠. 커리어적이나 재무적인. 근데 이때 잘 만들어야 되는. 근데 이때 만드는 것이 언제 결정되냐? 결혼할 때 이미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볼 때 30대의 월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 이미 달성됐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이라는 관문만 제대로 통과를 하면 그 최종 목표가 달성이 되는 아주 그 기가 막힌 30대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결정이 30대 초반에 다 끝나버려.
결혼을 안 하잖아요. 내가 좀 더 해서 해야지, 좀 더 해서 해야지 그러다가 이도저도 안 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 많이 해요, 안 해요? 결혼 안 한단 말이에요. 출산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지원이 많아지고 있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주는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혼부부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을 취하면서 30대 초반만 잘 다져놔도 어퍼 미들 클래스 들어가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0대 월 실수령액 300만 원을 달성하는 거, 30대 초반에 특히 그 진짜 엄청 잘하고 있는 거고,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제 40대 50대의 생애 최고 소득기를 활용해서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30대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 다음 40대에 자산 증식이 일어나고, 우리가 자산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데이터를 봤죠. 어때요? 20대, 30대, 40대까지는 자산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0대부터는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저도 40대 때 투자 시작해서 자산 증식 시작해서 나중에도 잘 될 수 있다. 워렌 버핏은 번 돈의 90%가 40대 이후에 번 거다. 다 맞는 말이지만 워렌 버핏 투자를 엄청 일찍 시작했잖아요. 앞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것도 버핏이잖아. 40대 할 수 있지만 수치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슬프게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수치로 봤을 때는 자산이 20대, 30대, 40대까지 증식되고 40대 이후에는 오히려 50대, 60대 때는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30대를 잘 보내야지만 40대에 본격적인 자산 증식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는 소득 4분위에 속하는 거고, 소득 4분위에 속하는 건 소득 순위만 높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산 형성이라는 게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가구 소득 600만 원 이상이 실수령으로 갖춰진다면. 자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자료를 한번 보면요. 대한민국 가구 평균 순자산이 4억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상위 분위로 갈수록 자산 규모도 커지고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비중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300으로 살고 300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그 300을 이자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월세로 내지 말고 월세로 내도 되지만, 전세 이자로 내도 되지만, 소유하면은 소유한 이자로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실거주 할 건데. 아니, 실거주라는 건 언제나 어느 시점에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월세나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 이자랑 그 다음에 신혼부부일 때 생애 최초일 때 그 이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게 자산 축적이 우리나라 구조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600대 가지고 소득 4분이 들어가는 순간 뭐 생존이나 유지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축적이랑 증식이라는 단어, 자산이라는 단어, 이런 데다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부부 합산 월 600만 원이라는 소득은 단순한 고소득을 넘어서 자산 축적의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저도 원래 옛날에는 자녀를 안 가질 건 뭐하러 결혼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적응적으로 살려면 결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돈이 아주 많으면 안 해도 돼요. 한 사람이 연 8,400만 원 1억씩 벌어요. 그럼 세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혼자서 사는 가구죠. 아주 좋은 가구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부부가 각각 4,200만 원 버는 경우는 훨씬 더 보편적이고 어때요? 달성 가능한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상위 소득계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맞벌이입니다. 외벌이 가구가 상위 중산층 가구 이상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그런 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맞벌이는 단순히 소득을 2배로 늘리는 걸 넘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실직하거나 경력 단절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산시키는 안정장치도 되죠. 안전장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합산 600만 원이라는 목표는 지금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가계를 구축하기 위한 맞벌이의 필수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면 개인 근로자는 월 실수령 월 300, 그쵸? 실수령 월 300 하려면은 세전으로 4,200에서 4,500 정도 세전 연봉 필요한데, 통계적으로 이거 뭐예요? 평균 수준인데 이거는 좀 낮은 수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두 번째, 부부 합산으로 실수령 600만 원 되면은 가구 소득으로 어퍼 미들 클래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위 중산층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자를 그냥 제가 편하게 억당 30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300의 이자 활용 비용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300만 원짜리 다른 돈 쓰는 집은 300만 원짜리 월세로 간다고. 나머지 내가 모은 자산 플러스 부모님 해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걸 보증금으로 한 다음에 300만 원짜리 월세를 알아보고 있다고요. 아니면 주상복합. 왜? 주상복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주상복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인스타 올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집에 골프채 놔두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3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부모님 지원을 받는다면 그 돈을 여러분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취득에 지원되는 그 이자 모델을 활용을 해서 그 대출 모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내 실거주로 어차피 비용이 나가니까 실거주는 어차피 비용이 나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세에 대해서 이자를 내던 월세에 대해서 월세를 내던 내가 주택을 취득해서 이자를 내던 어쨌거나 나가잖아요. 그냥 그 얘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어차피 월세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최대한의 핵심지를 사는 것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도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월급쟁이 부자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걸 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월세 낼 돈이면 부동산 투자하는 투자 공부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포모를 느낄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나갈 비용을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그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요. 전 부동산 강의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소득 목표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개인과 가구 생애 주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월 실수령 300만 원이다. 그거를 무시하고 월 300 충이니 뭐니 하는 애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모르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30대 진입하는 목표를 안정적인 월 소득을 만드는 걸로 목표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한국 사회의 성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되게 잔소리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40대가 돼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30대 되기 전에 누군가 이 얘기를 해줬다면 굉장히 좋았겠다. 여러분들의 형이죠. 제가 그래도. 전 40대니까요. 네. 형으로서 만약에 후배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말고 또 다른 것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뭘 해놔야 될까요? 바로 떠오른 그겁니다. 구독을 해놓으시면 훨씬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분은 안 좋을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겠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모두랑 잘 지낼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그냥 하나입니다. 불가능한 거 하려고 그러면은 인생이 진짜 피곤해지고 열받고 행복할 날이 없고 불행하고 모두랑 잘 지낸 것이 가능한 분은 이 세상 어딘가에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는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채널은 돈이랑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이득 불가능하더라도 이걸 위해서는 모두와 잘 지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돈 버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측면에서만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요, 오히려 이거랑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랑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분들이랑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 혹시 트럭 장사하세요? 이런 골목 같은데 이렇게 트럭 있고 트럭에 이렇게 과일 담아가지고 하는, 이 트럭 장사를 너무 잘해서 몇 억씩 버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명확하게 딱 가르마를 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두랑 잘 지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진상을 잘 만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상은요, 장사하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트럭에서 사과를 팔고 있어요. 이상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걸고 다른 해야 할 일을 못하게 계속 뭐 사과가 이게 어떠니 저게 어떠니 또 맛보고 또 달라 그러고 어디서 사오는지 물어보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장사를 못하는 분들은요, 끝까지 그 사람을 해결해 주느라고 너무 착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해결하느라고 수많은 시간을 그 고객에게 쏟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착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섰으니까 이제 여기에 더 구매를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이란 말 아세요? 그 사람이 데려오는 사람은 그 사람 같은 사람 데려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를 파는데 그 트럭은 적은 진상에게 진짜 지칠 듯한 손님 응대를 하고 장사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이에 불쾌감을 두 가지를 갖게 된다는 거야. 하나는 아니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응대해주고 왜 나한테는 무관심한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 난 사과 하나 사서 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냥 빨리 후딱 결제해주면 되는데. 이 두 가지 불만이 쌓이다가 멀쩡한 손님들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거는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시간이라는 요소를 생각을 못했구나. 그 한 사람한테 시간을 너무 쏟지 말고 그 정성이면은 만족할 사람. 나한테 정성이 10이 있어요. 근데 이거 5씩 쏟으면 2명이잖아. 그죠? 근데 1이면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1이면 만족하는 분들이. 그게 정상이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5씩 만족하는 2명한테 내가 이걸 다 주고 나서 나한테 번아웃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모을수록, 1이면 만족할 사람들을 많이 모을수록 장사가 쉬워지고 그 사람들이 장사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트럭 장사, 그 트럭에 과일 넣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 넣어야 되는 사람 주변에는 다 5짜리밖에 없어요. 자기들끼리 추천한대. 일자리 고객을 많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얼른 다른 고객을 응대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진상 수집가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거니와, 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애초에 버려야겠다. 애초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인정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나 있죠. 타인이 있습니다. 타인들이죠, 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좋게 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 자, 이게 인정이 돼야지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내가 잘 대하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나한테 나는 이렇게 신경 쓰는데 너는 왜 신경 안 써? 이렇게 된다니까. 제가 이 앞에 거를 깨닫고 알게 됐어요. 아, 뒤집어서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좋아할 수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모두 다 좋게 대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아, 나는 쟤랑은 안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에 따르면요, 인간관계에는 2대 7대 1의 법칙이 있대요. 2, 7, 1. 이 2명은 뭐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7명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 한 명 나 싫어하는 사람. 어디를 가도 이게 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거 있죠?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또라이 보존의 법칙. 어디를 가도 뭐 사람 몇 명 있으면 또라이 무조건 있다는 거잖아. 근데 딱 가는데 모임에 또라이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네가 또라이다. 이게 또라이 보존의 법칙 아니야. 근데 뭐 이 우스갯소리기도 하지만, 근데 이 칼로저스 요거는 진짜로 있는 얘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와 잘 맞는 이 두 사람을 내가 좀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래요. 나는 I 성향이라 그래. 친해지기 전까지 좀 그래. 근데 I 성향들은요, 이거예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어디에서? 개인적 관계를 차별하고 등급을 나눕니다. I 성향들은 등급을 나눠요. 뭔지 알아요? 내 마음속에 이 사람 말 섞어도 되는 사람, 아니 말 섞을지 아닐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사람, 미확인 등급, 확인 등급, 접근 불가 등급. 이 사람들이 I 성향이 말이 없는 것 같죠? 그 사람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이 중에 자기 등급표에서 확인 등급 도장 땅땅 A 플러스 2풀 딱 찍잖아요. 이 사람이랑은 잘 지내. I 성향들이요, 말이 없다 그러죠? 자기 원래 안 웃는다 그러죠?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차별가예요. 차별가. 이 성향들은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인 등급부터 시작해서 접근 불가로 내려가는 식이고, I 성향들은 접근 불가부터 올라가는 식이에요. 둘 다 그냥 친해지면 다 똑같더라고, 거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 관계에 대한 적극성을 갖잖아요. 적극성. 이 2명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것인가.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절대 이거 하지 말고 그 2명을 찾아가지고 그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조용한 사람이 맞는 사람도 있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랑 잘 맞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끼리는 또 이렇게 접근물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확인하고 내려오는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한 사람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돌려서 말하는 게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돌려서 말하는 거 더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엄청 많아. 그거는요 어떤 틀린 게 아니고 나랑 다른 거예요. 이 한 명이요 누군가에게는 또 이 하트의 두 명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적극성을 어떻게 하지? 나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친구 없는 거에 어떤 표본같이 살아온 사람이 저였어요. 저는 진짜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저 결혼식에 고등학교 동창 몇 명 왔는지 아세요? 한 명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 안 알렸냐? 아니요, 다 알렸어요. 제 성격이 모나서 제가 좀 많이 좀 관계에 있어서 되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관계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바로 뭐였냐면은 유튜브였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잘 못하고 나의 생각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줄 모르고 내가 이런 차별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구나. 아니 왜? 자, 저 유튜브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아이 성향인 사람들. 왜 그 마음의 벽을 다른 사람이 넘어와 줘야 되냐고.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게 되게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재수 없는 포인트예요. 그게. 그걸 어릴 때 몰랐어. 근데 이제 그거를 없애고 이 두 명을 찾으려면요.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인간관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 접근 불가부터 시작하잖아. 대부분의 사람 접근 불가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이 접근 불가 상태가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이야기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을 이런 두 명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영상 만들었어요. 조용한 사람이 더 강한 이유. 이런 영상 만든다면은 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악플을 달 거예요. 아니면 클릭을 하지도 않겠죠. 조용한 사람들은 뭐예요? 슬슬 모일 거예요. 반대로 솔직한 사람이 오히려 착한 이유 이런 거 만든다면 솔직한 거에 내가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악플을 달거나 클릭도 안 할 거고요. 솔직한 사람들은 그래 맞아 이럴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컨텐츠, 여러분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이 우리 아까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진상을 잘 대하면 진상 수집가가 된다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사람 수집가가 돼요. 제 채널에 그런 게 많아요. 못 믿고 뭐 하면 인증하라 그러고 뭐 이거는 맞냐 저건 맞냐 질문 많고 의심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왜? 제가 그래요. 유튜브는 자기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물건 왜 잘 팔아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귀신같이 알고 있어. 왜? 나 같은 사람들 모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불러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처음 이제 온라인에서 대면했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느낌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요. 굉장히 유의미하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채널 구독자 숫자가 100명도 안 될 때 있죠. 그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랑 너무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말 별처럼 많은 비유적으로요. 별처럼 많은 유튜브 채널, 비디오 사이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 100명도 안 되는 그 심해에 묻혀있는 채널을 구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찐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내가 처음 느끼는 그 느낌 있죠. 그게 반대의 느낌일 수도 있어요. 무슨 느낌일까요? 나 같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바꿔야겠다. 나 같은 사람들은 나도 싫구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면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처음 객관적으로 진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거울 치료 이거 받게 됩니다. 저는 원래요 수익화를 목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죠. 수익화, 뭐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처음 배우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돈을 목표로 알려드렸는데 그 안에서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저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실험하는 사람이 지금 저처럼 그런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니까 그런 분들만 계속 늘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커질수록 빛이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뒤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반대편에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싫어하는 분들도 매우 많이 만나게 되죠. 온라인에서. 근데 뭐예요? 더 이상 아니게 된 게 있어요? 혼자는 아니에요. 저 새끼 돈 얘기하는 거 돌연변이 같이 집안에 다 돈 얘기하면은 입이 더러워서 얘기 안 하는 그런 건데
마치 무슨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처럼 이름을 얘기할 수 없었던 게 돈 얘긴데, 야, 이거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 취급받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들의 대부분의 근본적인 것은 돈의 부족에서 발생할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거를 정말 천박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그걸 운영하면서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좀 재수없는지도 알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게 됐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얘기를 한번 남겨보세요. 그 이야기와 관점에 동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겠다, 이 생각이 사실은 모두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겠다, 이 마음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 모두와 잘 지내겠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건 욕심이야. 왜? 모두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랑 똑같은 마음이니까. 그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모든 면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부분이 있으면 싫은 부분이 있고요, 싫은 부분이 있으면 좋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진짜 싫다는 이 한 명 중에서도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중에는. 인간은 진짜 이렇게 흑백으로 잘라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선호라는 것도 그렇죠. 1, 0 이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엄청 좋은 거, 좀 싫은 거, 이거는 괜찮고, 이런 아주 너무 많은 것들이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엔간하면 고쳐서 고친다는 게 상대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을, 나를 좀 바꿀 수 있잖아요. 싫은 부분도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쉽진 않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이 제 비디오 보다 보면 저 새끼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비디오도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비디오도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수용적인 폭이 있다면 싫은 부분보다는 좋은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꼭 덧붙이고 싶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 말 안 덧붙이고 벌써 끝났거든요, 영상이. 근데 뒤에 실제 세계가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모든 싫은 부분을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거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왜냐면 우리 구독자들도 이제는 나이를 먹었어. 제가 옛날에 벌써 2015년에 이제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터진 게 2018년부터 터졌거든요. 벌써 10년이잖아요. 그때 30대였던 분들 다 40대 넘었잖아요. 모두랑 잘 지내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이제 다 알죠. 뭐 다 알아도 그냥 옛날 노래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그걸 인정하고 나면 훨씬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돈 잘 버는 유튜버들 특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유튜버가 유명할 수도 있고 유명 안 할 수도 있어요. 세모다 O나 X가 아니라 안 유명하지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거랑 유명한 거랑 별로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를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게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더 진실에 가까워요. 하고 싶은 말을 잘 감춘다. 뭔 얘기냐면, 내 유튜브 강의 사세요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계정에 유튜브 홈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사람 대신 온도계의 싱싱,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이라는 이 뉴스가 있어요. 1일 전에 나왔는데 11만 회예요. 지금 홈화면에 떠 있죠? 그럼 지금 MBC 뉴스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1일 전에 11만 회예요. 그러면 MBC 뉴스에서 당연히 그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 보지만 4,000회, 1,000회, 1,000회, 2,000회, 9,000회, 이게 10만 회. 그 다음에 1,000회, 7,000회, 600회, 2,000회, 그쵸? 4만 회. 그러니까 1일 전에 10만 회가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 대신 온도계의 싱싱,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유튜브 강의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거 사세요야.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이 얘기까지 끌고 온다고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거는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 그거를 자기 관점에서 풀어내라 라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뒤에 우리가 이거죠. 유튜브 강의 사세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이것만 해요.
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 A예요. B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은 조회수는 나오는데 팬이 없어. 팬이나 이제 매출도 없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은 조회수도 떨어지는데 난 찐팬은 있어. 그리고 매출도 어느 정도 평타는 나와요. 아주 잘 나오진 않지만. 근데 이 조회수가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내 이야기로 연결하느냐. 이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사람 대신 온도계의 싱싱,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 이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고요. 유튜브 강의 사세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 두 개를 연결시키려면요,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 여기에 내용에 이어서 사람들이 왜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됐을까, 쿠팡에서 주는 물류비용,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업으로 얼마라도 올리려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노력과 체력이라면 나는 한번 이걸 해볼 것 같다. 바로 그게 유튜브라는 거다. 유튜브는 처음에는 쿠팡보다 더 적은 돈을 벌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와 함께 한다면 쿠팡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환경에서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라도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고, 만약에 혼자서 할 엄두가 안 난다면 우리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떠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신청 링크를 놔뒀으니까 거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연결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하나의 한 문장으로 뽑으면 하고 싶은 말을 잘 감춘다. 결국엔 그렇지만 그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거 10가지 못하겠다. 저희 채널에서 보통 한 15분 정도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조회수가. 지금 봐가지고 지금 녹화하는 시간 봤을 때 이거 한 3가지 하면 끝나겠다. 3에서 5가지 정도로 할게요. 그냥 이거예요. 근데 정성적 지표, 진짜 이해를 하면은 대박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실에 가까워요.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녹음기를 팔아요. 누군가에게 녹음기를 꼭 그 사람에게 사야 되는 이유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해볼게요. 뭐 가격이 걔가 특별해, 또는 전문성이 특별해, 또는 친해, 이거예요.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자, 가격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장에서 200만 원인데 가격이 이거 198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만 싸면은 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큐레이션. 마이크 살 거면, 아니면 노트북 살 거면, 아니면 티셔츠 살 거면, 아니면 뭐 할 거면 그 중에 탑 티어가 뭐야? 아니면 이 가격대의 베스트는 뭐야? 사람들은 실패를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어려운 말로 하지만 헛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헛돈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 가격을 낮추는 거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 전문성이 높거나. 녹음기라는 거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합니다. 전문성이 아주 좋은 거야.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이랑 안 친해. 유튜브의 무서운 점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객을 내가 못 보는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 이 가상의 고객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친하다는 건 뭐예요? 너 근데 전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는 유튜브 만드는 사람이잖아. 녹음의 퀄리티보다 휴대성이랑 배터리 오래 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 너 결정적인 순간에 녹음 안 돼 있고 이거 꺼져 있어가지고 개고생한 적 있지 않아? 켜져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중요해. 여기 빨간불 들어오면은 이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거 기능적으로 뭐 우수한 거예요? 아니, 기능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속속들이 알고 있어. 우리는 동질감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거 비디오 보는 이유 뭐예요? 하필이면 여기서 보는 이유? 동질감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만들고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이 채널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거 보잖아요. 솔직히 유튜브 보면서 이걸 볼 이유는 없죠. 유튜브 보면 훨씬 재밌는 거 많으니까. 근데 여튼 이거예요. 이거 3개. 내가 만약에 유모차 팔아, 그럼 3번은 되게 중요하다니까? 유모차를 통해서 내가 되고 싶은 최종적인 이상적인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의도 더 현대 갔다가 부부싸움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야, 친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유모차를 공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그 유모차와 함께 화목한 가정의 모습들이 피드를 채워. 왜 그래요? 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그 제품을 살 거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알아.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스레드도 마찬가지고 뭐든 뭐 블로그든 뭐든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알아요.
그 모습이 이 친함 또는 전문성 또는 가격, 만약에 판매와 연결된다면 이 모습 중에 뭔가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솔직함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솔직함에도 전문적 솔직함이 있어요. 전문적 솔직함이라는 거는 이건 이성적, 친한 솔직함이라는 건 이건 감성적. 좀 더 여러분들이 뉘앙스에 가깝게 얘기를 하자면은 요거는 뭐예요? 이건 사실이라는 말에 더 가깝고, 감성적 솔직함은 진실에 더 가까워요. 설득에 더 가깝고, 이거는 공감에 더 가까워요. 증거에 더 가깝고, 경험에 더 가까워요. 얘는 제일 쉽다.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이 미묘함의 덩어리예요.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어떤 건지 우리가 사례도 들어볼 수 있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상 이거를 이 문장만 보여주면은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자, 데이터와 현실 vs ego. 이 새끼들 나만 노출하는 저 유튜브 얘네들 그거 뭐예요? 세상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세상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내려와야지.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똑바로 되려면 몸을 펴야죠.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왜? 이게 유튜브의 굉장히 특징인데 이 첫 번째 거랑 이어져요. 하고 싶은 말이 없는 사람이 유튜브 합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과 다르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세상에 올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돈 벌고 싶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유튜브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뭐예요? 나대고 싶다.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닥치고 살았지만 온라인에 판이 깔리고 나도 내 목소리 내고 싶어. 나도 맨날 박수만 치던 사람에서 나도 사실은 야 이번 학예회 하는데, 학예회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거 하는데 이번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나는 계속 가만히 있었어. 내 마음속에 작은 나대미가 손을 들어봐. 야 들어볼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판이 깔리니까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데이터가 어때요? 메타인지를 원하지 않는데 막 시켜줘. 야 너는 조회수 3짜리야. 너 노래 불렀어? 그래 너 16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 그 결과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내가 그러면 뭘 개선해 봐야겠다. 내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는구나.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선택을 안 받아지는구나.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얘를 억지로 굽히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으로. 어떤 인플루언서 딱 만났어요. 진짜 화면에서 개쎄 보여. 제정신 아니야. 컨텐츠 보면 미치는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요즘 시청 지속 시간 얼마나 떨어졌고 댓글 반응도 이만큼 낮아졌고 업로드 타이밍은 좀 조절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감으로 하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은 내가 낸데 안 그래. 이거 보고 딱 바꿉니다. 다른 방향을 해봐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자주 바꿔. 목표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먹방 해보자. 이번에 강아지 해보자. 이번에 뭐 해보자. 목표는 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바꾼다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 방식. 이거를 변경한다. 안 될 때마다 목표를 바꾸면 우리 새로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지금까지 전부 다 감으로 한다면 목표를 바꾸는 게 맞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오류였던 데이터들이 유의미해지잖아요. 실패라는 것이 유의미하려면 목표를 유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기가 1000개인 객관식이 있어요. 이 중에 답이 답 1개. 근데 내가 첫 번째 문제 냈어. 틀렸어. 두 번째 냈어. 틀렸어. 세 번째 냈어. 틀렸어. 아닌가 보다. 그럼 다음번 보기가 1000개인데 답이 1개의 문제가 또 1개씩 해서 내가 언젠가는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맞는 선택인가요? 아니면 이 문제에 매달려서 보기를 999개를 지우면 결국 답 1개가 남잖아요. 물론 완전히 100% 적합하게 이러진 않지. 이런 걸 하면은 인생이 보기가 1000개의 문제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개념적으로 비유라는 것이 있고 실제 진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진실은 언어로 기호화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래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이드와 예시와 다방면에서 이해도를 높이게 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튜버들 돈 잘 벌게 하는데 우리 150명 정도가 목숨 걸고 지금 까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돈을 잘 버는 그냥 유명해지는 거 말고요. 솔직히 저는 이 유명해지는 거는 이거는 가르치기 어렵다고 생각해.
누군가는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JYP도 실패하는 신인들이 나오고 SM도 마찬가지고 YG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YG K 플러스에 있는 수많은 모델들 중에 여러분들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나도 못해.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유명이랑 상관없다 그랬죠. 조회수가 높던 낮던 일반인이 도달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요. 일반인이 도달할 수 있는 수치. 영상당 1000에서 1만 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일반인의 최대치가 1만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1만에서 조회수당 만약에 5원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5만 원이잖아. 영상 10개 만들어야 50만 원이잖아요. 세상에 영상 10개 만들 시간이면 그거 가지고 내가 크몽에서 남의 영상 편집해주는 게 낫지. 편당 20만 원씩 받는데. 이거 뭐라 그럴까? 진짜 수익을 내는 이 구조를 배우고 싶으면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정성적인 지표뿐만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이런 유튜브 관련 교육하는 업체 중에 가장 큰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국내에서. 왜냐면 안 하니까. 그냥 강의 한번 팔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실패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전에 비유로 드렸던 1000개짜리 객관식에 대해서 한 800개 정도 틀리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좀 자세하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가서 읽어보시고 신청 대기를 하시면은 무료 강의가 또 4강이 나갑니다. 무료 강의 4강을 보시고 그래도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대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기를 가면 아마 한 900분에서 1000분 정도 계실 거예요. 그 대기가 있는데 왜 홍보를 하냐? 대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세상 일이 계속 잘 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미스터 비스트도 초콜릿 들고 달리는 거 봐요. 자기 초콜릿 팔려고. 미스터 비스트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광고 안 해? 더 해야지.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거 좀 빨리 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요.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